여러분이 사업 계획서를 쓰시는데 가장 궁금하고 또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어려운 부분일 것 같아서 시간을 좀 할애해서 꼼꼼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게다가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정말 고시 공부하는 것처럼 수능 공부하는 것처럼 줄을 쳐가면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주민공무사업은 공적 자금으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산시와 경기도에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 기준은 지원센터가 임의로 자의로 근거를 마련하는 것들이 아니라 시와 도의 지방보조금 지침에 의해서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의 주민들이 활용하시기에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산이 공적 자금인 만큼 보조금 지침도 역시 공적 자금의 기준에 근거해서 작성해 주시고 집행해 주셔야 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편성을 할 때 예산 편성이 되는 항목이 있고 예산 편성이 되지 않는 항목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실 때는 예산 편성이 되는 항목에 예산 넣어야겠죠. 그런데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시는데 임의대로 예산 편성이 되지 않는 걸 갖고 집어넣으시면 심사에서 이 부분은 조정되거나 아니면 좀 가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 깊게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이 되는 과목을 먼저 보면 여러분이 사업 계획서를 짜실 때, 사업 예산을 짜실 때 이렇게 크게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나누어서 예산 편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심사 분야를 설명할 때 마중물이라든지 마을 공동체 실천 연구는 자부담이 있다고 했나요? 없다고 했나요? 없어요.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자부담 분야의 식비라든지 수수료는 사업 계획서에 넣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분야에는 이 모든 거를 넣었는데 항목별로 16가지를 넣었는데 이 16가지는 여태까지 주민 공모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들이 가장 필요하고 많이 넣는 예산들을 좀 비목별로 넣어봤습니다. 그럼 꼼꼼히 하나하나 좀 다시 볼게요. 첫 번째 강사비라는 것을 잘 안 보이시는 분은 페이지 4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강사비는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우리 역량 강화라든지 아니면 주민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에 전문 강사가 필요한 부분에서 집행되는 예산입니다. 거기에 주 강사가 있을 거고 또 주 강사가 체험이라든지 어떤 공동체 활동을 하기 위해서 보조 강사랑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되고요. 그 집행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게 강사비 항목입니다. 두 번째는 인건비가 있는데요. 인건비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단순 인건비와 전문 인력 인건비로 나눌 수 있는데 단순 인건비는 우리가 행사를 하다 보면 요즘에 안전의 문제라든지 아이들과 함께 하거나 어르신과 함께 할 때는 같이 안전 요원이라든지 모니터링 요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진행되는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고요. 전문 인력 인건비는 아까 말씀드린 강사비 외에 다른 전문 분야에 자격증을 가지시거나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함께 하실 때 전문 인건비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자문비가 있고요. 자문비는 강사비는 우리가 주로 교육을 받거나 워크숍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됐다면 사업 추진할 때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지 아니면 조금 더 사업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자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도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자문비가 예산에 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공연비는 우리가 이제 마을 행사라든지 축제를 진행하다 보면 우리 팀 외에도 다른 팀을 공연을 부를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공연비를 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원고료는 요즘 마을신문 많이 하시잖아요. 마을신문이라든지 교육 책자에 이분의 글이 들어가야 된다든지 외부 다른 사람의 글이 필요할 때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교육 자료라든지 마을 신문이라든지 어떤 부분에 원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자료를 집행할 수 있는 게 원고료고요. 소모성 물품 구입비는 말 그대로 소모해서 없어지는 물건을 사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하셨던 분은 재료비라고 표현됐던 부분이 이렇게 소모성 물품 구입비로 올해 바뀌었고요. 사업 추진에 필요한 물품 구입, 소소하게 풀이라든지 스케치북 이런 게 분명히 필요하잖아요. 그런 물품을 사줄 수 있는 게 소모성 물품 구입비입니다.
보험료하고 숙박비를 좀 같이 보시면 우리가 사업 추진하다 보면 좋은 우수 사례를 탐방을 갈 수도 있고 우리 구성원끼리 뭐 학습을 해서 워크숍을 갈 수 있을 때 그 보험료 안전사고에 혹시 위험이 있을까봐 보험 경비를 말하는 게 보험료고요. 숙박비는 1박 2일이라든지 뭐 2박 3일 가게 됐을 때 같이 함께 머무르는 비용을 숙박비로 여러분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임차비는 단기간, 이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단기간 공간이라든지 기자재, 뭐 음향이라든지 혹시 뭐 이제 원탁회의를 하다 보면 테이블도 필요할 때도 있고 천막도 필요할 때도 있고 우리가 체험 부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천막이 뭐 부스가 운영될 수 있을 때 필요한 비목들을 여러분이 할 수 있고 외부로 나갈 때 차량 임차했잖아요. 그 임차 비용이 여기 임차비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체험비는 교육이 필요한 교육시설 이용료라든지 탐방을 갔을 때 그 마을에서 진행되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공동체 활동을 체험한다든지 이럴 때 들어가는 비용을 체험비라고 합니다. 홍보비는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의 활동을 알리는 현수막이라든지 프로그램 리플렛, 영상물이라든지 포스터 제작을 한 걸 홍보비라고 하고 있습니다. 인쇄비는 교육을 하기 위한 자료집, 결과지, 뭐 책자 제작, 그다음에 요즘에는 우리가 하는 활동이 좀 잘 가고 있는지 뭐 설문을 해본다든지 마을 재생 기반 마련 팀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조성한다든지 조사하고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설문지를 인쇄한다든지 들어갈 때 비용이 인쇄 비용이고요. 주로 자료집. 그다음에 종이로 인쇄되어 있는 비목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통비는 임차비 9번의 임차비는 왜 장소 차량 임차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갔을 때 임차비를 사용하시면 좋지만 두세 사람이 미리 뭐 공부를 하고 온다든지 이럴 때는 교통비를 지급합니다. 이런 세부 기준은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다가비는 우리가 회의 진행을 하거나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또는 우리들끼리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다가비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보조금으로 진행되는 예산이에요. 그 다음에 15분 식비를 보시면 식비할 수 있는 뭐 항목들이 여러 가지 있겠죠. 회의도 있고 행사도 있고 뭐 프로그램 진행도 있는데 식비랑 수수료, 공인인증서 발급이랑 타행, 개차, 이체 수수료는 자부담이에요. 네네. 그래서 마중물이라든 공동체 실천연구, 마을 공동체 실천연구는 자부담 사업 계획서에 이 두 부분은 넣을 수 없고 다른 4가지 분야에서는 자부담으로만 넣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뒤에서 지금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편성은 아까 말씀대로 보조금은 강사비, 인건비, 자문비, 공연비, 원고료, 소모성 물품 구입비, 보험료, 숙박비, 임차비, 체험비, 홍보비, 인쇄비, 교통비, 다가비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럼 예산 편성에서 자부담으로 할 수 있는 건 이 위에 말한 모든 14가지까지 포함이 돼요. 아, 자부담 무조건 식비, 이체 수수료만 넣는구나가 아니라 자부담에서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이 2가지 식비와 수수료는 자부담에서만 예산을 넣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식비와 수수료는 보조금으로 지급하기에 예산되지 않는 항목이기 때문에 자부담은 우리의 사업비 전체 사업 5%를 넣잖아요. 거기서 활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 지금까지는 예산 편성에 가능한 항목을 보는 거고 다음은 예산 편성에 불가한 항목을 볼 거예요. 근데 사업계획서는 편성이 가능한 것만 넣는데 왜 불가한 것까지 알려주냐. 사업계획서를 들어오면 반드시 불가한 항목을 넣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예산 편성이 불가합니다. 그럼 이걸 조정해 주세요 라고 요청드리기도 하지만 아니 그럼 진작시 알려주고 이걸 예산에서 빼고 하지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미리 알려드리지만 자꾸 놓치시는 분이 있어서 한 번만 강조하고 가고 여러분 여기 오셨잖아요. 오신 분들에게 또 특별한 팁이 될 수 있는 거죠. 아 이거는 넣으면 안 되는구나. 좀 명심하셔서 좀 유의해서 보겠습니다. 왜 안 되냐면 보조금은 공적 자금은 여러분이 공적 활동을 하는 주민 공모사업에 지원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단체의 운영을 하거나 우리 모임 결성을 운영하기 위한 비용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특히나 내부 강사비, 공여자
서명부에 있는 사람이나 우리 구성원에게 드릴 수 없고요. 자산취득이라 해서 10만 원 이상 고가의 물건 또는 내구 연한 1년 이상의 물품은 안 돼요. 그런데 책상이라든지 그런데 지금 요즘에 단가가 싸져서 8만 원 정도 해요. 그런데 얘는 10만 원 이상이 되지 않잖아요. 근데 자산취득으로 불과합니다. 왜 불과할까요? 내구 연한이 1년 이상이에요. 내구 연한이 뭐냐면 그 물건을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이 있어요. 그 물건은 그런데 종이 액자를 샀어요. 종이 액자가 고가인데 8만 원이에요. 그런데 종이는 소모성이잖아요. 또 이건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 속에 10만 원 이상인데 1년 이상 가는 거는 살 때 살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소소하게 3만 원짜리 삼각대를 샀어요. 삼각대 내구 연한이 2년 정도라고 있더라고요. 그럼 삼각대는 사실 수 없는 거 자산취득으로 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익성 제로비라고 해서 설명을 다시 뒤에 드리겠지만 이 재료를 사서 내가 어느 마을 축제에 가서 이거 판매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제로비는 절대 안 됩니다. 주민공모사업의 예산은 보조금은 공적 예산이에요. 우리 단체의 수익을 내기 위한 사업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식비, 이체 수수료도 보조금으로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항목으로 빼야 된다고요? 그렇죠. 오늘 훌륭하십니다. 자부담으로 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부담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 나중에 자체 비용으로 하고요. 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선정된 이유에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자리에서 명심하고 가셔야 될 것은 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식비나 이체 수수료를 사업비 예산으로 잡을 수 없다는 것만 명심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이 불가한 과목은 페이지 45페이지를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본적 경비, 단체 운영 유지비, 용역성 경비, 현금성 경비, 피복비, 유류비, 주류비, 자산 취득성 물품비, 수익성 재료비, 회의비, 식비, 수수료는 불가합니다. 근데 저희가 문제 한번 더 드려볼게요. 그런데 이 12가지 항목 중에서 자부담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항목이 있다? 식비와 수수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어떤 걸 알려드리냐면 보조금으로 가능한 예산 중에서 그러면 보조금으로 예산도 가능한데 거기도 또 기준이 있어요. 그걸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주요 비목별 지급 기준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마련된 거는 2019년 지방 보조금 지침에 의해서 마련됐어요. 저희가 이 작업을 할 동안 아직 안산시가 준비하고 있어서 공표된 게 없어서 바뀔 예정이에요. 그렇지만 원칙이나 근간은 흔들리지 않고 금액이라든지 이렇게 소소한 부분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거는 추후에 좀 다시 조정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좀 보시면 강사비는 어떤 내용에서 지급되는 거 아시죠? 그런데 강사비 유념하실 거는 반드시 전체 사업비의 50% 이내로 쓰셔야 돼요. 그럼 마중물이 200만 원이에요. 강사비는 얼마 쓸 수 있는 거예요? 최대? 100만 원까지 쓰실 수. 선생님 정말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잘해 주시니까 앞에서 진행하는 사람이 정말 힘이 납니다. 감사드립니다. 어느 동에서 오셨어요? 안산동이요. 네, 훌륭하십니다. 안산동 칭찬합니다. 그 다음에 참여 서명부에 있으신 분한테 절대 드리면 안 돼요. 예전에 우리가 이제 어떤 생태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생태활동 전문가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부에 있는 분들한테 강사를 하고 강의 내용을 훌륭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정산 서류에서 내부인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환수했습니다. 좀 안타까워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야 할 지점이지만 좀 내부인한테는 강사비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30분 미만의 강의는 강요를 지급하지 않아요. 1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사비 지급 지침도 좀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요. 그 다음에 이분들한테는 원천 징수라는 걸 지급합니다. 이건 선정이 되신 분에서 한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릴 거라서 오늘은 넘어갈게요.
강사비 기준은 48페이지인데요. 이거 여러분 여기 가서 다 짚을 수 없어서 여러분이 꼭 책을 참고하셔서 이 자료를 참고하시고 사업계획서에 1급 강사 몇 명 이런 기준까지 조금 면밀히 사업계획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이 부분 책자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에 인건비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단순 인건비와 전문 인건비로 나누는데요. 단순 인건비는 반드시 2020년 최저임금 기준이 8,590원이에요. 그래서 8,590원이니 밑으로 드리면 안 되고요. 그 이상으로 드려야 돼요. 그래서 페이지 46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전문 인력 인건비는 전문 인력 노임 단가에 따라서 직종에 따라 노임 단가가 굉장히 많이 다르더라고요. 뭐 용접 다르고 그다음에 뭐 어떤 분야 다르고 어떤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단가 기준이 인터넷에 나와 있는데 너무 방대한 양이고 너무 많은 양에서 자료를 필요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선생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사업을 진행할 때 우리는 이런 전문 분야에 강사가 필요해 라고 하면 인터넷에서 찾아서 그 단가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참여 서명부에 명시된 내부 인원에는 인건비 지급 불가합니다. 자문비도 그렇고요. 공연비도 그렇습니다. 이런 인건비로 해당되는 부분은 참가 서명부에 있는 우리의 구성원한테는 지급할 수 없다라는 건 분명히 명심하시고요. 이것도 원천 징수를 징수해야 합니다. 자문비, 공연비, 원고료 함께 말씀드릴게요. 자문비는 1시간당 10만원 기준이고요. 초과당 10만원이고 일일 한도 2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문비를 기본당 1시간 하고 2시간을 더 할 거야. 그럼 그분한테 자문비를 30만원 드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일일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야 되고요. 공연비도 우리가 좀 진행을 하기 어려워. 그럼 행사 진행자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공연하는 팀들도 드릴 수 있는데 이거는 인원별로 따라서 기준이 다르고요. 여기 책자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원고료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원고료는 간혹 강의를 하신 분의 강의 자료를 원고료라고 내시는데 그래서 강의로 따로 원고료 따로 내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강의를 올 때는 그 강사의 원고료는 강사비에 해당되고요. 여기에 부분은 13,000원짜리 말씀드린 기준은 원고, 정말 그 원고가 필요할 때 마을신문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을 주는 원고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여기서 자문비, 공연비, 원고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른 비목은 46페이지, 47페이지 같이 보시면 소모성 물품 구입비, 보험료, 숙박비, 임차비, 체험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여긴 통상거래 내역이라고 나와 있어요. 통상거래 내역이라는 건 뭐냐면 정부에서 제시한 산출 금액이 있어요. 아까 보면 뭐 식비는 얼마, 다가비는 얼마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나와 있지 않는 비목이 있어요. 뭐 체험비라든지 만약에 뭐 보험료라든지 보험료 같은 거는 사람에 따라 다르잖아요. 나이에 따라서 다르고 그 다음 임차비는 뭐 25인승, 45인승, 몇 인승에 따라 다르잖아요. 이럴 때는 통상 가격에 기준한다 그래요. 그러면 업체가 산정한 견적 가격을 통상 가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여러분이 견적서를 받으시고 그걸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숙박비는 실비정산이라고 해서 이렇게 분야별로 서울시, 광역시 그 밖에 기준에 해서 1인당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좀 유념해 주셔야 될 거는 아까는 강사비는 전체 사업비 몇 프로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런데 체험비는 전체 사업비의 5% 이내예요. 그래서 체험비, 우리 인원이 증가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5%를 넘었어요. 그럼 그분들은 또 자부담으로 진행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비목 중에 퍼센트가 있는 게 3가지가 있어요. 강사비, 체험비, 아직 하나가 안 나왔어요. 그러면 홍보비도 통상 거래 가격에 따르고요. 인쇄비도 통상 거래 가격에 따르고요. 교통비는 시내 일비 10,000원인데 여기에 식비 포함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일비를 10,000원 드리면 근데 그분은 계좌를 드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외라든지 그건 기타 또 저희 다른 기준이 있습니다. 이거 자료지 47페이지를 46에서 4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내용이 나오고요. 여기에 다음에 다가비가 나왔는데 다가비는 전체 사업비의 10% 이내예요. 그리고 여기는 기준이 있어요. 1인당 4,000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4,000원씩 다가비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마중물이면 또는 마을 200만 원 중에서 10%면 얼마를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20만 원 사용할 수 있어요. 아, 그런데 우리 사람이 늘었어요. 그래서 다가비를 더 내야 돼요. 그럴 수 있을까요? 아,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자부담합니다. 선생님 처음 오셨는데 설명 엄청 잘 들으시네요. 네. 식비는 1인당 8,000원 기준인데요. 여러분이 보조금에서 잡을 수 없어요. 식비도 자부담도 우리 어차피 우리 돈인데 우리가 내서 쓰는 돈인데 우리 10,000원짜리 먹을래요. 우리 좀 많이 내고 그럴 수 없습니다. 예산 사업계획서로 들어오면 자부담이라도 보조금 지침에 의하여서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보조금 지침에 의한 기준으로 해서 단가를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8,000원 기준하고 있고요. 반드시 자부담이고요. 수수료는 해당 은행 수수료 기준에 따르는데 자부담이에요. 보통 해당 은행 수수료는 저희가 그 공인인증서로 계좌이체하게 되어 있어요. 창구에서 하시지 마시고 만약 그 계좌이체를 하시게 되면 보통 500원. 그런데 당으로 넘어가면 수수료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비목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유념해 주실 것은 예산 편성이 가능한 항목과 불가한 항목을 넣어주시고 불가한 항목은 사업계획서에 넣어주시면 안 된다. 그럼 여기서 문제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사업비 중에서 50%를 넘지 말아야 할 비목이 뭐였을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5%를 넘어야 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그렇죠. 10%를 넘어야 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네.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예산 편성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걸 참고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주민공모사업 신청서예요. 아, 예산을 이렇게 짜는구나. 그러면 사업 신청서는 어떻게 할 건지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신청서, 사업계획서, 단기업의 추진계획, 주민참여서명부 총괄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공간 소개서 이렇게 있습니다. 신청서를 잠깐 보시면 앞서서 추진 절차에서도 설명했듯이 여기 맨 밑에 보면 일부러 직인을 찍어놨어요. 신청 분야에는 내가 가고 싶은 분야에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아, 그럼 나는 마중물에 가고 싶다. 그럼 안산시 주민공모사업을 가시면 되고요. 아, 나는 마을 공동체 연대 사업이다. 아니면 공동체 기반 마련이다. 라고 하시면 앞으로 가주시면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분야는 중복 체크하시는 게 아니라 한 분야를 체크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주민공모사업의 경력이 없으면 신규예요. 아, 난 한 번이라도 안산시나 경기도에서 하는 걸 해봤어 라고 하면 지속에다 넣어주시면 돼요. 단체 속에서는 단체 이름 쓰시고 대표자 이름 쓰시고 회원수 쓰시고 고유 번호증이 있는 경우에 쓰시면 없는 경우는 안 쓰셔도 돼요. 이메일, 연락처를 좀 정확하게 기입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심사 언제 오세요? 라고 전화를 드리면 또는 문자, 전화를 절대 안 드리거든요. 문자가 잘못 갔으면 문자가 잘못 갔대요. 나중에 알고 보면 끝자리가 틀리거나 우리가 잘 못 알아보는 숫자를 써서 여기 연락이 안 가면 왜 연락이 안 돼서 우리가 심사를 못 보게 했냐. 그런데 여기 연락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이 신청서를 잘 써서 내셔도 연락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연락처 못 받으셔서 심사 일정이 공지가 안 됩니다. 그리고 주요 연역에는 하신 내용을 그냥 적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성명 담당자, 이메일, 그 다음에 반드시 서명 직인이 찍혀야 되는데 서명은 돼요. 여러분이 선정하신 이후에는 고유번호증을 만들 때는 이렇게 직인이 필요해요. 그래서 직인을 만들어 오라고 협약서 때는 하지만 내가 선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직인을 미리 파서 아유 나 돈 들어갔는데 뭐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직인, 대표자 서명 꼭 하세요. 그런데 날인이 누락되거나 서명이 둘 중에 이렇게 직인이 누락되면 그거는 주민공모사업소를 아무리 잘 써도 접수, 증빙서류 미달로 이게 또 접수가 안 됩니다. 심사에 또 기준이 안 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업계획서는 내가 여기 파란 글씨에 보면 52페이지에 보면 땡땡땡 사업명을 기록해 주세요 라고 하는데 또 단체 이름을 기억해 주시는 분 말고 사업계획서를 우리가 명은 무슨 명으로 했는지 그 다음에
단체는 누군지, 지역은 어딘지, 사업 대상은 어딘지, 그 다음에 배경은, 목적은, 사업 내용은 이렇게 예시를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좀 참고해 주실 부분은 우리가 이제 마을 만들기 지원세다 보니까 같은 동을 기반으로 하는 주체들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근데 안산시 대상이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초지동에 살고 있는데 안산시 전체의 대상으로 이 공모사업을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 취지는 굉장히 좋지만 저희가 우선 동을 기반으로 한 사업들을 하고 동이랑 소통하고 동이 연대 사업을 하고 추후에 안산시로 확장되는 거지. 그래서 안산시를 대상으로 하는 어른들 사업, 청소년 대상은 조금 감점이 있겠죠. 감점이보다는 조금 동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보다는 조금 의미를 동으로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돼 넘어가면 또 단계별 요 사이에 그 사업 예산 계획서가 있는데 여러분 페이지에 49페이지를 보면 사업 예산 계획서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사업 예산 계획서는 다른 분들의 사업 예산 계획서에서 잠깐 책자로만 싣고 여기 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산 편성 기준에 대해서 맞춘 예산을 거기에 그 계획서에 저희 홈페이지에 가면 이게 붙임 서식에 있거든요. 거기에는 있을 거예요. 거기다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출해 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단계별 추진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주민참여 서명부가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이렇게 파란 글씨 옆에 까만 글씨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 반드시 본인들이 설명하고 이거는 지금 도장 아니면 대장 컴퓨터로 써오시는 분이 있거나 비워오시는 분이 있는데요. 여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기는 서명 받아오세요. 네, 이거가 참여 서명부가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서명 나는 이거에 동의한다 라고 하는 거고요. 간혹 10명이 중에 전혀 사업 내용을 모르시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 하라고 해서 그냥 써놨어. 저 그런 적 없는데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10명이 10명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거니 니네 이거 사업 계획서를 냈으니 여기 동의를 해서 취지나 목적을 조금 설명해 주시고 서명을 받아오세요. 그럼 마중물은 몇 명 받아오시면 되죠? 5명이죠. 근데 간혹 이런 분들도 계세요. 저희 마중물인데요. 같은 동에 5명은 있는데요. 다른 사람이 더 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데 5명 원칙에 의한 기준에만 같은 동 중이라는 것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못하신다는 내용이 아니라 기준은 여기 서류에 이렇게 하고 같이 하셔도 되고요. 네, 그 추후에 그분들이 또 역량이 성장해서 본인들이 동의해서 또 진행하고 이런 사례를 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주민 참여 서명부랑 달라요. 요거는 이것도 받았고 이것도 받았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꼭 한 장만 가져오시는데요. 한 장만 가져오시면 안 돼요. 이 한 장은 뭐냐면 앞장 거는 이 사업에 내가 뜻을 모아서 같이 하겠다는 동의서지 이 개인정보 동의서가 아니에요. 개인정보 동의서는 저희가 여러분한테 문자도 굉장히 많이 가요. 교육이 있습니다. 홍보하니 교육에 참여하실 분은 신청해 주세요. 아니면 공모사업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렇게 안내 문자가 많이 가는데 이런 정보 동기가 없으면 저희는 그걸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주민공모사업이나 여러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에 우리 지원센터에 하는 내용에 이거 개인정보를 동의하겠다라는 내용이라서 주민 참여 서명부랑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2장을 꼭 같이 해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간 속에서는 거점 공간 하는 팀만 해당돼요. 간혹 다른 분야인데 공간 속에 서 있으니 내가 활동하는 분야의 공간 속에서 써오는데 써오지 않으셔도 돼요. 거점 공간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이 우리 공간은 이런 공간이고 이렇게 활용되고 있다라는 걸 아시고 거점 공간에 오늘 궁금하신 점이 많이 오셨는데 참문을 하면 거점 공간도 반드시 이 공간을 조성하고 2년 후까지 사용 가능하다는 증빙이 필요해요. 공간을 애써 만들어놨는데 우리 세민 세금으로 2천만 원을 들여서 만들어놨는데 그 공간이 주인이 갑자기 나가거나 갑자기 우리가 이사를 가야 돼요. 그러면 1년만 지원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용에 2년 이상 이 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이 지금까지 예산 항목이라든지 사업 추진의 절차에서 신청서 작성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난 그래도 이 부분이 더 궁금하다. 이런 부분은 잠깐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왼쪽에 첫 번째 배너에 마중물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는 좀 안 보이시겠지만 왼쪽에 두 번째는 마을 공동체 연대 사업이라고 해서 마을 재생 기반 마련, 작년 동단이 마을 계획하는 팀들이 그쪽에 가서 질의응답 받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보시면 첫 번째가 마을 공동체 활성화 기반 마련과 활성화 팀과 기반 마련 팀. 기반 마련은 마주물이나 처음 공동체 활동을 하시는 부분, 그 다음에 활성화 팀은 작년에 경기도 사업을 해보셨던 팀이 다시 할 때 활성화 팀을 가시면 되고요. 거점 공간 조성은 바로 뒤에 있고요. 마을 공동체 실천 연구가 바로 있어서 나는 좀 더 궁금하다, 여러 가지 좀 상세하게 안내받고 싶다라면 요거가 끝나고 나서 그쪽으로 가서 좀 안내를 해주시면 저희 직원들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다시 한번 안내 드릴 거는 저희가 어제도 단원구에서 설명을 했고 오늘도 설명회를 마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사업이 처음이라서 나 혼자만 왔는데 나랑 같이 한 사람이 좀 같이 듣고 싶다. 그러면 홈페이지에 영상도 게재될 거지만 2월 8일 날 토요일 날 이렇게 평일 날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토요일 날 주말에 오전 10시에 한 번 더 준비했습니다. 장소는 지원센터가 있는 안산시 안산 YMCA 강당이라서 지원센터 옆에 강당을 있고요. 그리고 또 보충 설명에 궁금하다 이런 분은 운영 부스에서 물어보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쉬고 갈까요? 쉬지 말고 갈까요? 네, 그러면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쉬시면서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설문지도 작성해 주신 설문지 내시고 내가 궁금하신 분야에 가서 설명을 들으시면 됩니다. 네, 지금부터 5분간 쉬고 시작할게요.